안녕하세요. 아케폴리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24년 12월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중 콘크리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크게 4개의 주제였습니다. 한중 콘크리트 적용 범위를 시작으로 해서 혼화재 사용량 제한, 기온 보존 강도, 구조체 관리용 공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년 기술사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주제이니 꼭 숙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우시 타설 기준은 분량이 많아서 2개의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강우시 타설은 원칙적 금지라는 점, 그러면 얼마나 비가 올 때 강우량 콘크리트 타설을 멈춰야 되는지, 타설 판단 강우량 기준, 콘크리트 타설 시 수분이 들어가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러면 강우량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자재와 시공 관점에서 어떠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강우시 타설은 원칙적 금지라는 점입니다.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은 수분의 유입에 의해서 강도 저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 기간이나 기타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부득이 타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철저한 대비를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하는 강우량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시간당 3mm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3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가 허용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타설을 즉시 중지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험한 그래프인데요. 강우 노출 시간이 15분인 경우와 30분인 경우 2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설계 기준 강도를 1로 놓았을 때 각 타입별로 얼마나 강도가 저하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15분 강우가 노출된 경우를 보시면 시간당 3mm일 때 약 90%로 10%의 강도 저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강우에 30분 노출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3mm일 때 약 20%의 강도 저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타설 및 비닐시트 보양까지의 시간이 약 30분 내외라는 점, 그리고 배합 강도를 선정할 때 표준 편차에 의한 강도 보정량이 약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해서 허용 강우량 기준을 시간당 3mm로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실제 시험장에서 그려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 시 수분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공성 측면, 강도 및 품질 측면,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성 측면에서는 재료 분리가 발생을 하고 경화 지연되기 때문에 후속 공정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배건 폐색이 유발될 수 있고요. 강도 및 품질 측면에서는 압축 강도가 저하되고 신구 콘크리트 접착이 불량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친화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표면의 내마모성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구성 측면에서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치밀하지 못한 조직 구조로 인해서 내구성이 저하되고요. 건조 수축이 증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 수명이 감소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우시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우량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상청의 일기예보이고 하나는 현장 실측 강우량입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 예보를 통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실측하는 경우는 직경 200mm의 원통형 연기를 활용해서 강수량을 측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지성호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 30분 이내 간격으로 강우량 측정값을 기록 관리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조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는 사일로에 개별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바닥에 물 빠진 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골재 사일로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골재는 기본적으로 상옥시설을 갖춘 곳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우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천막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골재가 혼합되지 않도록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격벽들을 활용해서 분리된 저장시설을 구축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 야적장에 골재를 적치하는 경우는 노출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비닐이나 천막 시트를 설치해야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골재가 노출되면 안 된단 말이고요. 별도의 배수로를 구축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면수 변동을 측정해서 레미콘을 배합할 때 보정할 수 있도록 표면수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공 관점에서는 어떠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공 계획을 세울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주관이나 1단위 기상 예보를 확인해야 하고, 비닐 시트나 천막을 상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시공 이음표를 사전 검토하는 식의 타설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인데요. 예상 강우량과 타설 예상 수량 등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 보양 방법, 타설 중 중단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설 계획서를 작성해서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레미콘을 주문할 때는 시공자와 생산자 크게 두 가지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공자 같은 경우는 호칭 강도에 강우를 고려한 보정 강도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 레미콘 생산자는 배합 강도를 호칭 강도보다 크게 결정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서브노트를 보면 설계자는 품질 기준 강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럼 시공자는 이 품질 기준 강도에다가 한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기온 보정 강도, 강우식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보정 강도를 반영해서 호칭 강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시공자는 이 호칭 강도를 레미콘 생산자에게 전달을 하고, 레미콘 생산자는 이 호칭 강도에다가 콘크리트 제작 과정에서의 압축 강도 표준 편차를 고려한 값들을 더해주고, 그 값을 더한 배합 강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배합 강도가 호칭 강도의 여러 압축 강도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배합 강도가 호칭 강도보다 크게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레미콘을 운반할 때는 믹서 트럭 호퍼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이동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반 차량 호퍼에 덮개를 씌워서 강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이상으로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광주나 인천 검단 공동주택 붕괴 사고로 인해서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당 3mm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실검증 연구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근본 이 강우식 콘크리트도 25년 기술사 시험에 거의 100%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시방서 그리고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 원문을 읽어보시고 내용을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5년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 기준 일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기술사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부터 하시고 공부하시는 내용마다 머리에 쏙쏙 암기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